안녕하세요. 2020년 1월 30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와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 전에 잠깐 제가 오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이 마이크, 이 UFO 마이크인데 여기에 그 스펀지를 씌웠어요. 커버. 이걸 무슨 커버라는데? 아무튼 요거를 이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9,000원 주고 무료 배송을 신청해가지고요. 40일 만에, 정확히 42일 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씌워놓고 보면 저는 몰라요.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 그 전보다 조금 더 뭐 잡음이 없어진 것 같다. 뭐 어떻다 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2일 걸렸는데 뭐 배 위에서 오래 썼나 봐요. 네, 다 찌그러져서 와가지고 다 찌그러져서 와가지고 네, 사실 이걸 억지로 끼우는데 힘이 들었는데 아무튼 뭐 42일 만에 받아가지고 아무튼 네. 뭐 해놓으니까 좀 멋은 있다. 근데 찌그러져가지고 좀 삐뚤삐뚤하게 씌워졌는데 아무튼 기분이 좀 좋습니다 지금. 이게 드디어 와서 맨날 신경 쓰였거든요. 좀 더 또렷하다. 막 그럼 됐죠 뭐. 여러분들이 듣는데 좀 더 나아졌으면 됐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선수는 오기스탱. 이 오기스탱 선수가 리즈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왔습니다. 22살의 스트라이커이며 라이프치히에서 이번 시즌 종료 때까지 임대라고 합니다. 등번호는 29번을 배정을 받았다고 하고 과거에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팀을 떠나려고 했을 때 많은 클럽들이 이 선수를 데려가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선수는 출전 때문에 라이프치히를 선택했을 거라고 보는데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네. 오기스텐 선수가 그래서 이 비엘사가 감독으로 있는 이 리즈 유나이티드로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얘도 만약에 리즈가 승격하는데 일주를 한다면 뭐 이 팀으로 또 이적할 수 있는 거지. 본인에게는 그래도 챔피언십에서 위닝 멘탈리티를 가질 수 있는 리즈로 갔기 때문에 또 감독으로서 뭐 많은 단점이 있다고도 하지만 또 많은 장점도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비엘사 밑에서 축구를 배우는 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뭐 리즈가 아직 선두인가요? 나도 이거 저번에 봤을 때는 잠깐 선두였는데 저 챔피언십도 이게 순위가 아주 그냥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상위권은 뭐 항상 1, 2, 3위 팀은 그랬는데 1, 2팀 1위가 아마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일 거예요. 내가 맞다라면 리즈 맞네요. 죄송합니다. 네.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은 2점 차네요. 2연패를 했구나. 최근에 여기도 2연패하다 이겼고 여기 2연패 중에 여기 왜 이렇게 안 좋냐 근데? 영입은 여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리즈가 1위네요. 네. 역시나 1, 2, 3위가 좀 박터지죠? 49점은 조금 이제 이쪽 라인에 들기는 좀 그렇지. 뭐 3위하고는 가깝지만 결국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실 분들이 말씀드리면 이 1, 2위는 직행. 승격할 수 있는 직행. 이 3, 4, 5, 6은 여기서 플레이오프. 3위가 6위팀. 4위가 5위팀 플레이오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웸블리에서 거기 승자, 여기 승자 한 번 더 단판 승부해가지고 승격팀을 가리는 거죠. 네. 55점은 그래도 3위 팀을 좀 생각해보면 조금 아주 조금 안정권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3점 바운드리가 아니라 2점 차기 때문에 그리고 골득실도 앞서고 있네요. 리즈가 뭐 안전하다고 말 못해. 여기 경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도 2연패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아무튼 뭐 리즈 1위네요. 저도 이제 가물가물했는데 한번 보니까 낫네요. 이렇게 오기스탱이 잉글랜드 챔피언십 무대로 왔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다음 소식은 클롭. 이게 아닌데 이 사진을 내가 왜 가지고 있지? 네, 요겁니다. 엠네찬. 스카이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도르트문트는 유벤투스의 엠네찬 영입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유벤투스의 엠네찬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아마 이적할 것 같고요. 지난 주말 유벤투스의 소속으로 나폴리전을 뛸 수 있을까? 뭐 나오면 또 이제 이적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날 경기에서 엠네찬은 명단 제외였습니다.
그 유벤투스도 이제 워낙에 중요했던 나폴리 경기 때문에 이 도르트문트와의 협상에서 테이블이 형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경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 경기 결과는 나폴리가 2대1로 이겼어요. 이날. 아무튼 그 경기 이후에 이제 다시금 협상 테이블이 재개가 되었으며, 이 26살의 선수는 2018년도 리버풀에서 자유계약으로 유벤투스에 합류한 이후 45기 45경기 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네차는 2022년까지 이제 유벤투스와 계약이 되어 있지만, 그는 이번 시즌 유벤투스의 리그 21경기 중 8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엠네차는 지난 경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 때문에 경기에서 명단 제외가 되었어요. 엠네차는 아마 도르트문트 갈 것 같아요. 뭐 독일 무대고 또 네. 생긴 것도 약간 누리사인하고 긴도간 그쪽 라인 얼굴이 그쪽 관상이에요. 도르트문트. 이 얼굴이 옛날에 얘가 미넨에 있었지만 관상은 도르트문트야. 또 도르트문트에서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글이 또 포르투갈 리그로 갔잖아요. 물론 뭐 바이글 자리에서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도르트문트 가면 좋죠. 근데 이정료가 22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이정료는 조금 발생할 것 같긴 한데, 얘도 터키계 맞을 거예요. 얘도 얼굴에서 벌써 뭐 터키계다라는 얼굴이 있잖아요. 벌써. 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그 계열이 터키 계열이에요. 왜냐면 터키 애들이 이란 애들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물론 다 그쪽 한 라인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또 지들은 지들끼리 아니라고 막 하니까, 네, 우리가 뭐 한중일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과 비교 닮았다고 하면 싫어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좀 싫어하더라고. 네. 뭐 다 그렇겠지 뭐. 아무튼 엠네찬이 도르트문트로 조만간 이제 1월 31일 날 마감이 되니까 이적 시장이 정확히는 2월 1일 날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까지가 겨울 이적 시장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FA컵 16강 대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는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FA컵 16강이 열릴 것이고, 16강부터는 무승부와 재경기가 없습니다. 바로 연장 끝나면 연장 가고, 연장 끝나면 승부차기 빠방. 네, 보시면은 셰필드 웬즈데이 대 맨시티, 그 다음에 뭐 카디프, 셰필드 유나이티드. 셰필드가 16강 다 올랐네요. 첼시랑 셰인즈버리 거기네요. 아니 리버풀하고 승자하고 첼시만 나야 돼? 그 다음에 웨스트브루치 알비온하고 뉴캐슬, 레스터 시티, 코벤트리 뭐 이런 팀들 올라왔네. 노팅엄 포레스트는 올라왔고, 노팅엄 아니네. 더비 카운티 또 이기는 승자하고 붙네. 여기도 아직 안 끝났구나. 재경기구나. 그리고 사우스햄튼하고 토트넘 재경기 이것도 있어야 되고, 포츠머스 올라왔네? 포츠머스는 3부 리그일 텐데. 와, 어떻게 올라왔냐 16강. 아무튼 이렇게 16강 대진이 3월 초에 3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중계가 안 돼요, 카카오에서. 아쉽죠. 대구FC가 안드레 감독과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대구FC가 지난 5년간 대구와 함께했던 이 안드레 감독과 이별하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안드레 감독은 지난 2015년 대구FC에서 처음으로 코치 생활을 시작했고 2017년 정식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 대구를 이끌면서 K리그 1 승격을 시켰고요. FA컵 우승을 시켰고요.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까지 시키면서 이 대구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했던 감독입니다. 구단에서는 안드레 감독과 재계약 협상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해외 구단에서 안드레 감독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결국 대구와 안드레 감독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구는 감독 공백에 따른 구단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속히 빠르게 적임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에서 이제 원래는 중국 팀하고 협상을 하다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면서
뭐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지금 최근에 우한 뭐 그 사건이 너무나 커지면서 막 가족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뭐 포기하고 다른 이제 나라에서 오퍼를 또 받은 걸 수도 있겠죠. 사우디 클럽하고 뭐 대화 중이라고는 나오더라고요. 좀 약간 타이밍이 둘 다 이상해요. 안드레 감독도 확실히 나갈 마음이 있었다라면 저는 뭐 빠르게 구단하고 헤어짐을 선택하고 했어야 되는데 전지 훈련을 1차까지 같이 뛰면서 이 감독의 전술을 선수들이 보고 배우고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이 있는데 요거는 타이밍이 제가 보기에는 또 대구도 이상했고 안드레 감독도 이상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좀 어쩌면 새로운 감독이 안드레 감독과 많은 전술차를 보이고 그 다음에 선수 기용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면 팀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2월 말에 K리그 개막하는데 이제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이 정말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 브라질 외국인 선수를 많이 데려오면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저렴해도 잘 썼는데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는 스타일이 얼마나 바뀔지도 모르겠고 저도 뭐 지금의 대구를 참 좋아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대구가 안드레 감독과 이별을 선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거는 뭐 지금 보시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공격수 에릭 칸토나가 이 관중에게 날라차기를 하는 되게 유명한 쿵푸킥이라고 하죠. 네. 현지에서는 쿵푸킥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과거 자신의 쿵푸킥을 회상하는 에릭 칸토나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때 경기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였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팬 상대로 쿵푸킥을 날렸을 때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그때 킥을 날렸던 것은 아니고 양발로 찍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한 번 더 패줬다. 그 기억이 난다. 근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너무 약하게 때렸다고 생각한다. 더 세게 때렸어야 했는데. 당시 팬을 향해 쿵푸킥을 날린 장면을 TV로 처음 봤을 때 든 감정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 영상을 다시 안 봤다. 왜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걸 굳이 영상으로 다시 볼 필요를 못 느꼈고 그냥 그때 생각나는 건 그때 이제 내가 맨체스터 집에 살고 있었는데 주변에 기자들만 잔뜩 모였었던 기억이 난다. 내가 그때 구단에게 받았던 집은 매우 작았고 그날 빛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기자들이 자기 집을 둘러싸고 있었대요.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생각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 그런 나를 나이키가 잘 파악했고 잘 활용했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팬을 때렸던 이유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다. 나는 뭐 내 위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상황에 그러지 말라는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난 그냥 축구 선수이자 한 남자일 뿐이고 한 남자일 뿐이고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고 내가 팬을 발로 까고 싶다면 난 발로 깐다. 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뭐 자신의 바뀌지 않은 스타일, 바뀌지 않은 뭐 성격과 생각을 인터뷰에서 밝혀주었습니다. 네. 다시 뭐 옛날로 들어가도 분명히 또 깔 거예요. 저 사람은. 약간 좀 뭐 저 상황이 멋있다라는 건 아닌데 저 당시 욕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팬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전용구장이니까 아무래도 말하는 게 다 좀 잘 들렸겠죠? 이게 저 사람이 내 기억이 맞으면 맨 앞줄이나 앞에 두 번째?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아마 가까운 곳에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한 건지, 아니면 아예 참을 생각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때 아마 6개월인가 쉬었을 거예요. 6개월 맞을 거예요. 8개월? 6개월? 네. 그 정도 쉬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징계로. 네. 관중을 깠으니까. 네. 칸토나가 은퇴하고 나서는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 관련해서 아직도 축구 관련해서 뭐 영상을 찍더라고요. 선수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광고를 찍거나 TV 쇼에 나가서 과거 이제 아직도 뭐
옛날 얘기 하죠. 우리가 추억팔이라고 하는데, 뭐, 맨유 시절 그때 뭐, 당시 얘기하면 또 생생하게 또, 그 다음에 같이 뛰었던 선수들 얘기하면은, 아직도 불러주는 곳이 많나 봐요. 네. 아무튼 뭐, 칸토나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소피 마르소 말고, 프랑스 배우분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모니카 벨루치! 모니카 벨루치하고도 영화 찍은 적 있어요. 액션 영화. 총 막 쏴. 그리고 막, 총 쏘는 애들은 피하는데 얘는 안 피해. 나 그 영화 봤거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재미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볼만한 정도. 네, 볼만한 정도. 그래서 뭐, 얘는 그냥 뭐 걸어가면 총 쏘고, 얘한테 총 쏘는 애들은 차 뒤에 숨어 쏘고 막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런 영화 있다. 혹시 아마 한국, 이제, 국내에서 수입돼가지고, 금액을 내고,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한 거 안 나옵니다. 야한 것들 본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안 나온다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벨기에 신트트라이던이 일본 J리그 시미즈 에스펄스로부터 수비수 마츠바라 코우를 영입을 했습니다. 23살의 마츠바라 코우를 이번에 영입을 했고 2015년부터 시미즈 에스펄스에서 주로 왼쪽 풀백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은 J리그 34경기 출전해서 2골을 또 득점했다고 하네요. 뭐 사실 풀백에게는 득점보다는 크로스가 더 중요한데 34경기를 뛰었으면 완전 핵 주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시미즈 에스펄스는 정대세 선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뭐 안정환, 조재진. 네. 그 시미즈 에스펄스는 조재진 선수를 팀의 레전드로 구분해 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 팀 몇 주년이더라? 30주년? 20주년? 아무튼 무슨 영상을 찍으려고 한국에도 왔더라고. 조재진 찍으려고. 그때 조재진이 자기네 골프 의류 파는 곳에서 영상을 또 찍었어요. 뭐 한국말로. 네, 안녕하세요. 조재진입니다. 시미즈 에스펄스의 몇 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네,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또 조재진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과거에 뭐 시미즈 에스펄스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네, 애정이 있더라고요. 시미즈에서 참 좋은 기억이 많이 있나 봐요. 네. 다음은 잘 아시죠? 네. 둘 다 잘 아시죠? 네. 레알 바야돌리드는 벤 아르파를 영입을 했습니다. 자유 계약으로의 영입이며 이번 시즌 말까지 계약이라고 하네요. 왼쪽은 뭐 과거 바르셀로나, 뭐 아인토벤, 레알 마드리드, AC 밀란, 인터 밀란 뭐 다 뛰었던 호나우두고요. 오른쪽은 뭐 프랑스 국적의 벤 아르파, 뉴캐슬에서 이제 뛰었을 때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뭐 파리도 갔었지만 파리는 가봤자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사실 뭐 좀 본인한테는 기억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자유계약으로 영입이 된 거니까요. 레알 바야돌리드에 왜 호나우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구단주입니다. 네. 구단주여서 호나우두가 이 벤 아르파를 이렇게 사실 구단주가 이렇게 찍진 않는데 그쵸?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제 뭐 그 밑에 관련되어 있는 보드진이 와서 좀 찍어주는 편인데 여기는 이제 좀 이제 돈이 많이 돌지 않는 구단이라 그런가 공짜로 와줬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아르파 씨 하면서 이제 호나우두가 직접 와서 버선발로 맞아줬겠죠. 맹구가 가브리엘 바르보사를 영입했습니다. 인터밀란에서 플라멩구로의 이적이며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라고 합니다. 이적료로는 400만 유로, 50억이 조금 넘는다고 하네요. 사실 브라질로 이제 뭐 이 친구가 포르투갈 리그 갔을 때도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 인터밀란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브라질 플라멩구로 가가지고 아주 잘했어요. 이번 시즌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영입이 된 거죠. 그래서 뭐 플라멩고에 잘했으니까 사진이 너무 꼬툭 튀다. 그죠? 너무 좀 과감하네. 아무튼 가비골이라고 불리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유럽에서는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토트넘이 지오바니 로셀소를 완전 영입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계약이며 이적료로는 4,800만 유로, 625억을 레알 베티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저 넥 워머를 살 필요가 없는데 사실 겨울에는 넥 워머가 필수죠. 들어보니까 의사쌤이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몸이 목이 따뜻해야 이 전체적으로 다 따뜻하대요. 날씨가 다시 추워질 수도 있으니까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저런 넥 워머는 필수죠.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샀는데 18,000원인가? 13,000원인가? 그랬어요. 나이키. 버전별로 다 있습니다. 뭐 아디다스, 푸마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기 축구에 하시는 분들은 뭐 필수죠. 새벽 애들 다 하시니까. 인터밀란이 토트넘으로부터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영입을 했습니다. 2024년 6월까지 계약이며 이적료로는 1,700만 유로, 255억 가량이고 주급은 기본이 4억, 그 다음에 최대 발현했을 때 4억 9천만 원까지 거의 5억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탈리아 인터밀란의 남자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지금 해야 돼. 오페라 하우스 맞나? 네, 아무튼 여기서 찍은 이유가 저도 이 다른 분의 댓글을 봤는데 그분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해 드리면 이 에릭센의 별명이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는 이제 보통 이탈리아에서는 지휘자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구단의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뭐 구단 영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서 수트를 쫙 깔끔하게 이제 입고 이렇게 오피셜을 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뉴스에는 안 가져왔는데 여기서 같이 말씀해드리면 도르트문트는 그 로이스와의 재계약을 맺었어요. 오피셜로. 거기도 2024년까지인가 25년까지였던 것 같고 그 영상이 나왔는데 그 영상은 뭐였냐면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구단의 수뇌부가 있어요. 한 명이. 수뇌부가 혼자 타고 있는데 로이스가 1층 한층도 올라가니까 딱 타요. 둘이 뭐 안녕 그래 안녕 하는데 이제 뭐 오늘 뭐 했냐 오늘 바빴냐 이런 얘기 하다가 로이스가 그 구단 직원한테 물어봐요. 보드진한테. 너 언제까지 있을 거야? 하니까 난 7시? 이렇게 말하니까 구단 직원이 로이스한테 너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2025년 하면서 쭉 내려요. 약간 좀 특이하게 찍긴 했는데 아무튼 뭐 좀 특이했다. 아무튼 요즘에는 뭐 선수들 재계약 관련해서도 이제 영상들이 나오는데 특이하고 세련되게 찍는 게 유행인가 봐요. 옛날엔 다 무조건 구단 그 사무실이었는데. 자, 다음 소식은 아스날은 윈터 브레이크 트레이닝 캠프를 두바이로 잡았다고 합니다. 2월 7일 날 이 두바이로 가서 2월 11일 날 잉글랜드로 돌아오는 영국으로 돌아오는 스케줄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두바이야? 번쩍번쩍하다. 번쩍번쩍해. 대단하네. 근데 아무리 뭐 구단에 약간 구단이 막 센세이션하게 막 충격적이게 입단 영상을 찍어도 코셸리만큼 입단 영상을 센세이션하게 찍을 수 없죠. 보통 남의 구단 유니폼을 잘 나오게 하지 않는데 네. 보르도가 좀 약간 간이 큰가 봐요. 자, 다음 소식은 인터밀란의 에릭센의 등번호는 24번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인터밀란에 합류한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등번호 24번을 받았습니다. 에릭센의 유니폼은 이번 주말 산시로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에릭센 간다 했을 때 사실 인터밀란으로 갈 줄 몰랐는데 개인 그 조건을 들어보고
야 이거는 인터밀란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이탈리아가 요즘 저렇게 죽을 퍼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콘테가 엄청나게 필요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퍼줬겠지. 아니 난 얘가 지금 요즘 못하고 아니걸 떠나서 난 옛날에 얘가 잘했을 때도 4억 주급 4억을 받을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4억이면은 진짜 뭐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세금을 떼죠. 당연히 외국인한테. 근데 이제 그 세금을 떼는 것 중에 그래도 제일 좀 저렴하게 떼는 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나 라리가는 45%, 50%, 55% 요 사이인데 얘네는 한 30%, 35% 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호날두가 처음에 갔을 때도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니냐라는 말도 막 나왔을 정도로 이탈리아가 그래도 그 유럽 와중에 유럽의 5대 리그 중에는 제일 좀 저렴하게 이제 세금을 떼는 것 같더라고요. 떼기야 떼겠지 당연히. 중국이나 이제 좀 약간 선수에 따라 면제해 주는 거지. 중국도 이제 뭐 다 뗀대요. 네. 프랑스가 세금이 세죠. 프랑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 처음에 오기 전에 막 엄청나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그 프랑스 총리였나? 그 사람이 자긴 너무 좋다고. 자기 네이마르 오는 게 너무 좋다고. 하면서 네이마르가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것 같고 금전적으로도 뭐 세금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영입이라고 하면서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다음 소식은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에 대한 몸 상태를 클롭이 컨펌을 했습니다. 리버풀과 웨스트햄 경기가 이제 열리는데 마네가 그 경기에 불참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햄 원정이 있고요 이번에. 그다음 사우스햄튼 경기, 안필드 홈 경기 이 경기를 세 경기를 다 뛰지 못할 거라고 클롭이 컨펌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근육 문제를 직접 언급을 했고 그래서 바로 경기에서 빠지면서 전반 일찌감치 미나미노가 출전했었죠. 그래서 이제 마네는 이번에 웨스트햄 경기, 사우스햄튼, 리버풀 홈 경기 세 경기를 다 결정한다라고 클롭이 말을 했으니까요. 한동안 좀 못 볼 것 같아요. 그 짧으니까 그래도 큰 부상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네. 마네가 세 경기를 결정한다라고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AS 모나코 임대를 끝내고 싶어하는 슬리마니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번 시즌 슬리마니는 레스터에서 AS 모나코로 임대를 갔고 13경기에 출전해서 7골,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말에 새 감독인 로베르토 모레노가 온 이후로 슬리마니는 1군에서 단 30분만을 뛰었으며 아스톤 빌라는 이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겐크의 스트라이커를 모나코 영입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가 겐크의 스트라이커를 영입한 이후에도 이적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스트라이커를 데려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슬리마니가 모나코 임대를 해지하고 아스톤 빌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 빡빡이 감독 있을 때는 슬리마니를 잘 썼는데 워낙에 얘가 13경기 7골 7개 어시스트 완전 이 정도면은 무조건 핵주전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인데 새로운 모레노 감독이 안 써요. 네. 좀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13경기 7골 7개 어시스트면은 업어서라도 진짜 집에 데려다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0분만을 뛰겠다라는 건 자르딘 감독이 떠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감독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안 쓰는 거겠죠. 참 이렇게 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중요해. 이래서 자기를 뽑아준 감독이 꼭 이제 남아줘야 되는 이유죠. 황의조도 비슷해요. 황의조도 그 감독이 강력하게 원해서 황의조를 데려온 건데 최근에 보르도가 이기긴 했지만 경기력이 너무 안 좋고 황의조도 좀 폼이 조금 내려와 있는데 보르도도 지금 감독 체제로 가야 황의조도 지금처럼 꾸준히 경기를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그 감독이 좀 잘해가지고 황의조가 지속적으로 보르도에서 뛰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 파르마가 이 수비수인 브루노 알베스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오래 뛰었기 때문에 뭐 축구 팬들에게는 잘 알려진 선수이며 2021년까지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 강등권으로 예상이 되었던 파르마의 올 시즌 순위는 7위에 랭크되어 있고 브루노 알베스는 현재 38살의 노장 수비수입니다. 파르마가 이렇게 잘할지도 몰랐고 이 선수와 뭐 이제 21년까지 계약을 맺을지도 몰랐고 진짜 강등권 거의 1, 2위를 다투던 팀이었는데 제르비뉴도 있고 이 팀에 노장 뭐 신진 선수들 해가지고 잘 어떻게 메꾸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세리아 7위 쉽지 않은데 파르마가 이 브루노 알베스는 과거에 뭐 제니트, 포르투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뛰었다 좀 간간히 좀 길게 뛰었는데 한 4년씩.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포르투나 제니트나 챔스리그에 꼬박꼬박 나오던 팀이었으니까 자주 볼 수 있었고 포르투갈 국대에서는 완전 붙박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다들 눈에 익으실 거예요. 네. 이 옆모습이 그렇지 앞모습 보면은 완전 눈에 익어. 맨시티의 사네가 훈련에 복귀하였습니다. 지난 8월 리버풀과의 커뮤니티 쉴드 경기에서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이후에 드디어 사네가 처음으로 오늘 팀의 전체 훈련, 원래 개인 훈련은 하고 있었는데 팀 전체 훈련을 소화한 건 오늘이 처음이래요. 네. 사네는 최근 몇 주간 혼자 훈련하면서 거의 6개월 동안 팀에 아웃이 되어 있었고 이 팀에 아웃되어 있는 동안 많이 떨어진 몸 상태를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나머지 선수단과 합류하면서 회복을 위한 다음 단계를 시작했으며 다가오는 이번 주 수요일 카라바오컵 4강전 맨유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아주 좋은 소식이겠죠? 네. 제가 제일 선호하는 유형의 선수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윙어로서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윙 포워드, 그러니까 공격수 역할도 하면서 윙어 역할을 하는 유형의 선수들이 많죠. 그래서 윙 포워드들이 득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윙어의 스타일을 더 좋아하고 사네같이 직선적인 선수를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바르셀로나가 왼쪽에 네이마르가 나갔을 때 사네를 데려오지 않았을까? 나는 사네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선수라 생각하고 내가 거의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데 윙어로서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쿠티니에 그돈 꼬라박어. 물론 쿠티니는 뭐 이니에스타 대체대로 맨 처음에 간 거긴 하지만 걔가 이니에스타 대체를 어떻게 멍청한데. 그리고 덴벨레 그 돈 다 쓰는 그 돈 반으로 얘 충분히 영입할 수 있는데 물론 거기서 부상당할 수 있었겠지만 사네는 진짜 좋은데 쩌는데 바이에른 얘를 십자인대에 다쳤어도 괜히 데려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진짜 완전 쩌는데 이렇게 좋은 애가 어디 있다고. 멍청해서는 이니에스타 대체로 쿠티뉴? 내가 거기 관련돼 있는 내가 진짜 거기 저기 뭐야 회장이었으면은 바로 그냥 자르는 것도 아니야. 귀싸대기지 그냥. 병원비 주고 그냥. 으유 쿠티뉴를 데려? 으유 씨 하면서 그냥 축구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정신 났어. 이니에 그 생각적으로 정상이면 누가 이니에스타를 대체하냐. 못하지. 다른 애 들어야지. 무슨 이니에스타도 들어오는데. 아무튼 사네가 뭐 맨시티 선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나 사네는 이 또 프리킥도 되게 괜찮아요. 킥이 일단 좋기 때문에 선택도 참 본인이 깊게 들어가서 라인 컨트롤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크로스를 시게 올려가지고 크게 또 감아 올리는 그런 크로스도 좋고 슈팅도 좋고 골 결도 좋고 좀 무섭고 좋은 선수죠. 정말 좋은 선수인데 다행히도 복귀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좋네요. 맨시티가 페르난지뉴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계약이라고 하네요. 페르난지뉴 첫째는 넌 아빠 누구야?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네. 진짜. 닌 아빠 축구 선수라며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 저희 아빠 축구 선수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페르난지뉴? 야? 그렇구만. 바로 하겠죠? 네.
이 특히 첫째들이 좀 많이 닮는 경우예요. 마르셀로나도 완전 똑같아. 근데 마르셀로나에도 첫째가 제일 잘 봤어. 여기도 누가 봐도 첫째가 제일 잘 봤죠. 네. 딸은 너무 귀엽네. 필요하죠. 이런 멀티 자원을 쓸 수 있는. 전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거친 선수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로버터스를 욕하는 거예요. 난 뭐 아무리 잘해도 거칠면 나는 그 선수에 대한 뭐랄까 뭐 인성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상대 선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행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뭐 내가 좋아하는 팀의 선수건 뭐 남의 팀 선수건 똑같아요. 안 좋아해요. 네. 정이 안 가. 솔직히 말하면 정이. 그런데도 뭐 맨시티 팬들이 보기엔 좋은 선수고 남들이 보기에는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딸 왜 이렇게 귀엽냐? 아스톤 빌라는 카라바오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트레제게의 추가 시간 결승골은 아스톤 빌라를 카라바오컵 결승으로 이끌었으며 아스톤 빌라는 2대1로 레스터 시티에게 승리를 거두며 1, 2차전 합계 3대2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찰리 아담 싫어하긴 찰리 아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 봤는데. 아무튼 이날 경기를 봤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마지막에 진짜 추가 시간에 93분인가? 94분까지인데 93분에 이제 그 무하마디 옛날 그 썬더랜드에서 지동원이랑 같이 뛰었던 무하마디가 아주 크게 감아주는 볼을 트레제기가 뒤에서 쓱 나타나더니 네. 발리를 했다 해서 뭐 이제 뭐 엄청난 발리 슛을 날린 게 아니라 살짝 발만 되는 그런 이제 발리로 이제 논스톱 다이렉트로 이제 잘 때려서 들어갔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통합 스코어 3대2로 레스터 시티를 무너뜨리고 결승에 갔죠. 결승은 이제 맨시티하고 맨유의 승자와 맞붙게 되는데 아마 1차전에 맨시티가 워낙에 발라나서 아무래도 맨시티가 올라오지 않을까. 네. 그릴리시가 경기를 다 풀어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잘 되면 이렇게 레스터를 잡을 수도 있는 힘이 생기는가 반면에 그릴리시부터 막혀버리면 안 돼. 근데 여기는 레스터하고 경기는 사실 레스터가 못한 건 아니에요. 잘했는데 골 운도 별로 없었고 아스톤 빌라가 마지막에 되게 좀 집중력 있게 트레제기가 결정 지었던 게 컸죠. 디 마르지오에 따르면 토트넘은 지루와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이 올리비에 지루와 협상 중에 있으며 토트넘은 그에게 연봉 150만 파운드 25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무리뉴가 지루를 즉시 원하고 있으며 인터밀란은 이번 달 영입을 포기하고 6월 달 영입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짜일 때 데려오겠다 이런 얘기죠. 지루는 유로 2020 출전을 원하기 때문에 토트넘 이적을 거절할 이유가 없으며 첼시 또한 토트넘으로의 판매를 거절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뭐 4위 싸움을 할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무래도 첼시이기 때문에 조금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첼시는 사실 뭐 자기들과 챔피언스리그 순위를 다툴 수 있는 팀에게 잘 보내주는 편이니까 그래도 뭐 대인배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면은 그냥 뭐 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맨유나 아스날이나 뭐 다 보내줬었죠. 지르는 좀 근데 뭐 지르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누구 데려오려고 케인도 없는데 손흥민 넣고 뭐 모우라 넣고 그렇게 해서 챔스 못 갑니다. 경쟁도 하기 힘들어요. 정통 스트라이커가 있는 게 낫지. 뭐 지금은 양 사이드에서 속도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굳이 지루한테까지 뭐 그 속도를 필요로 하진 않으니까요. 네. 김신욱이 있다고? 뭐 김신욱 있다라는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심이라면 일단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진심이라고 한다면 못 갑니다. 워크 퍼밋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케인처럼은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케인만큼의 연계 플레이는 이미
다른 팀에서 다 보여주었었고 뭐 국대에서의 모습은 뭐 우리가 봤듯이 우승을 또 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노골갑? 노골갑이라니까 이상한데 아무튼 뭐 별명이 노골갑이라고 하더라고요. 노골갑.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 기간을 18개월 잡는다고 하니까 길지도 않고 뭐 연봉도 25억 선이라면은 사실 좀 나쁜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첼시가 보내주겠냐? 다만 좀 전에 말했듯이 첼시가 그래 잘 보내주는 편이니까 그나마 그걸 좀 약간 기대하는 거이지 않을까. 첼시도 어차피 안 쓰는데 6개월 더 데리고 있으면 뭐해? 토트넘이라도 그냥 팔자. 만약에 안 팔면 공짜로 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으니까. 네. 물론 그렇게라도 안 보내줬던 구단들은 있지만 네, 또 첼시는 또 현명한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뭐 이제 30일이니까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울버햄튼은 다니엘 포덴세와의 이적이 던딜이라고 합니다. 올림피아코스의 윙포워드 이 다니엘 포덴세는 1690만 파운드 260억에 울버햄튼으로 영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입은 울버햄튼의 고액 영입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올림피아코스 측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원했었지만 울버햄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260억 선에서 협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 친구 잘 몰라요. 네, 제가 뭐 이제 올림피아코스 경기까지 보진 않으니까. 다만 뭐 이런 동유럽 리그에 그다음에 이제 유럽 변방 리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자르 유형이다. 골수는 적을 수 있으나 경기를 풀어주는 데는 탁월한 역할을 가지고 태어난 선수다. 해가지고 뭐 이 선수가 뭐 그런 역할만 해주면 앞선에서는 뭐 라울 히메네즈가 요즘에 뭐 미쳐 날뛰니까요. 네. 그렇게 믿고 가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조타가 이름처럼 좋아야 되는데 점점 더 안 좋아지니까 네투가 주전 먹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네투 혼자로서는 또 이제 리그 하나를 다 끌고 가기에 유로파까지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네. 포덴세 영입을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조던님, 손흥민이 토트넘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번 시즌만큼 했으면은 정말 내가 좋은 클럽을 말하겠는데 이번 시즌을 보자면 남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토트넘은 또 손흥민 잘 써먹는 팀 중에 하나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무리뉴랑 손흥민이 잘 맞는가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손흥민을 좀 더 수비적인 역할로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면 괜찮은데 무리뉴는 좀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죠. 이거는 뭐 손흥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수에게도 똑같은 역할을 부여하니까 그런 역할을 줬을 때 로테이션이 되는 구단도 아닌데 몸이 갈려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보면 그렇죠? 뭐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손흥민은 보여준 게 있으니까 나는 철학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죠. 말은. 야 손흥민이 씨 여기서 몇 골 넣은지 알아? 이 쩌는 애야. 요즘에 몇 시즌 동안 완전 날라댕겨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할 수도 없고. 야 손흥민이 씨 발롱도르 그 최종 후보에 들었는데 600억 안 팔아. 이럴 수도 있고 또 랩이긴 하니까. 네. 말은 할 수 있지. 1000억 무조건 1000억. 얘 군대도 안 가. 면제야. 또 이래버리면 아 군대 안 가요? 하면서 아 그럼 1000억을 줘야겠는데? 이럴 수 있죠. 네. 손흥민은 아직까지 빠르고 팬들이 좋아할 만한 플레이를 하니까요. 네. 스프린터가 되는 선수니까 경기마다 스프린터를 거의 뭐 제일 많이 하는 선수 중에 또 한 명이고요. 네. 전북 현대가 조규성을 영입했습니다. 21살의 최전방 공격수이며 FC 안양에서의 영입입니다. 이번 AFC 언더 23세 챔피언십 우승의 주역이며 지난 시즌 안양에서 33경기 14골 4개의 도움 K리그 2부 리그지만 그 중에서 국내 선수로서는 득점 1위였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득점 4위고요. 조규성은 입단 인터뷰로 말하길
최고의 팀 전북에 오게 되어서 가슴이 벅차고 설레며 도전하는 자세로 열심히 할 것이고 이 도전에 반드시 성공해서 전북 팬들에게 인정받고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자신감을 내비쳤죠. 저는 뭐 조규성이 전북을 왜 갔지? 전북 가면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보다는 성공하길 바래요. 지금 최근에 전북이 공격수를 영입해서 성공했던 사례가 없다고 봐야죠. 국내 선수로서는. 뭐 가장 최근에 김승대 어떻게 됐죠? 강원 갔죠. 망했죠. 그리고 고무열 어떻게 됐죠? 전북 가서 군대만 가고 망했죠. 네. 조규성이 더 어리고 더 경험이 부족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포텐을 전북이 또 이제 이동국을 터뜨렸던 것처럼 뭐 터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조규성이 잘 되기 바랍니다. 요즘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옛날에 그 김동규라는 가수 닮았어요. 다 돌아오다 그 노래 부른 사람 김동규 느낌이 좀 있지. 자, 다음 소식은 빵댕이 왕자 윌프레드 보니가 알 이티하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유계약으로 이 사우디 클럽인 알 이티하드로 이적을 했어요. 뭐 연봉 같은 건 안 나와 있네요. 아무튼 뭐 3부 리그 있는 것보단 알 이티하드 가서 뭐 주급이 어떤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나을 것 같아요. 본인도 뭐 스토크 남아봤자 갈 데가 없어서 남은 거지. 갈 데 있었으면 이렇게 빨리 가려고 했겠지. 근데 알 이티하드는 엠블럼이 왜 이렇게 됐나? 저 일이 뭔가 저거? 원래 되게 멋있었는데? 이상해졌네? 아무튼 뭐 한창 잘 나왔을 때는 엉덩이 하나만으로 맨시티를 갔던 사람이니까 물론 맨시티에서 잘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냥 빵댕이 하나로 맨시티까지는 찍어봤다. 뭐 어디 나중에 축구교실 열면은 뭐 본인의 축구교실 가지고 뭐 커리어 딱 써있는데 뭐 스완지 맨시티 이런 거 써있으면 어우 야 맨시티? 하면 사진도 막 걸려있고 그 선수들하고 찍은 거 뭐 하면은 뭐 좋겠죠? 다 유명한 사람들 축구교실 하더라 어차피. 토트넘이 에릭센의 대체자로 이 스티븐 베르바인을 영입했습니다. 아인트호벤으로부터의 영입이며 2025년까지 계약을 맺었고 등번호는 에릭센이 달았던 23번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적료로는 400억 가량이라고 하네요. 이 친구도 한쪽 눈이 찌그러졌어요. 탄강가도 그런데 이 친구도 한쪽 눈이 찌그러고 둘이 같이 사진 찍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 보니까 얘가 좀 피곤해서 눈이 찌그러졌나 봤는데 아니야 원래 그래. 원래 좀 약간 뭐 좀 그렇게 좀 한쪽이 좀 쏠린 것 같아. 아무튼 입꼬리도 한쪽이 좀 더 이렇게 더 올라갔죠? 아무튼 베르바인이 토트넘으로 완전 이적을 했다. 에릭센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폼 들고 찍는 것도 있죠. 타투가 많구나 생각보다. FC 서울이 아드리아노를 다시금 영입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뛰었다가 중국에 갔었고 뭐 다시 돌아온 건데 아무튼 서울이 페시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아드리아노가 다시 왔는데 뭐 그때도 최영수 감독이었고 지금도 최영수 감독인데 어찌할지는 봐야겠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주앙 펠릭스가 오른쪽 다리 근육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앙 펠릭스는 레가네스전에서 오른쪽 다리 근육 부상을 당했고 일단은 경기에 뛰지 못한다라는 검진 결과를 받았다라고 해요. 얘 아직도 요즘에 교정하나? 원래 교정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교정이 워낙 끼니까. 전북에서는 왜 잘 못했던 거예요? 안 쓰니까 못하는지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못했겠죠 뭐 연습할 때도. 맨유가
에릭 바이 계약 연장을 체결했습니다. 에릭 바이는 맨유와의 계약을 갱신했으며 계약 조건에 있는 옵션을 발동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본인의 의사도 뭐 좀 있었겠지만 구단도 에릭 바이의 계약 연장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칠이. 자, 오늘 뉴스는 다 끝이 났고요. 이 뉴스의 발췌는 모두 펜코에서 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뉴스의 발췌는 모두 펜코에서 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후원, 노력, 소망, 희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잇!